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5 디자인 박 실장. 문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동탄에 있는 메타폴리스 54평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방에 뭘 했죠? 안방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바꾸고 그러면서 욕실 구조도 조금씩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타폴리스 공사하면서 주의해야 될 특이사항 같은 거, 저희가 공사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들, 이런 것들 한번 싹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이거 항상 해도 어색하냐? 가시죠. 하나, 둘, 셋. 가시죠. 자, 현관입니다. 현관은 예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용성을 위주로 많이 권해드린 게 있어요. 벽체에 필름을 했다든지 바닥에 관리가 용이하게끔 타일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 지금 보시면 방화문부터 방화문 틀까지, 그리고 양옆에 가구, 그리고 중문 양옆에 틀까지 전부 다 손이 닿고 발이 닿는 곳들은 다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시기에 부담 없이 편하실 거예요. 벽지보다는 이렇게 필름으로 일체감 있게 마감을 해드렸고, 바닥도 좀 더 관리하시기 편한 질감에 직접 다 만져보시고 해서 청소하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청소포로 하시는지 뭐 청소기로 하시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청소포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감이 너무 강한 타일들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청소포가 뜯겨나가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여쭤보고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런 질감까지도 같이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발장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띄워져 있고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공간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뭐 짐을 간단하게 넣으실 수도 있고, 자주 신는 신발, 아니면 집안에서 밖에 간단하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슬리퍼 같은 것들 그냥 툭툭툭 던져놓고 쓰셔도 되는 공간이라 많이들 요즘 이렇게 띄워서 시공을 하시고, 반대편에 있는 우측에는 지금 저희가 겉면은 다 새로운 마감재로 시공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재사용을 하셔서 좀 더 공사비를 절감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대신에 내부 공간을 다 철거를 하지 못해서 여기 밑에 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 저희가 졸리컷 마감으로 해서 현관 턱까지 마감을 해드렸는데, 현관이나 욕실 턱 같은 경우에 사실 졸리컷으로 마감을 하면 좀 더 관리하시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있는 거는 맞아요. 잘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자주 닿는 곳에 졸리컷으로 마감이 돼 있는 곳들은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 공용 욕실입니다. 짜라짜라짠. 자, 욕실 들어왔는데 밝네요. 조명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일단은 파티션을 좀 두껍게 짜서 메리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정면에 섰을 때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끔 잘 배분해서 정리하시기 좀 용이하시게끔 이렇게 파티션을 짜놨고, 당연히 파티션의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요.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문 뒤쪽 공간에는 원래 메타에 이제 변기 버튼하고 휴지거리가 매립되어 있는 깊은 턱이 하나가 있어요. 그 턱을 저희가 살려서 젠다이로 마감을 했고, 그 상단에는 가구장과 간접 조명으로 마감을 해서 훨씬 깔끔하고 간결하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당연히 라인은 잘 맞춰놨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 바닥에도 물 흐를 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물은 튈 수는 있으나 흐르는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턱을 잡아드렸고, 여기도 사용하시기가 편하게끔 넓이는 저희가 다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파티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워낙 욕실이 메타는 크게 나와 있어서 니즈를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다 가능하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복도에 포인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 공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전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아이방인데 복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이에요. 여기를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은 벽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이 원래 이쪽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지금 벽이잖아요. 저희가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이 뒷 가벽을 철거하고
복도까지 뻥 뚫어놨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 가벽을 쳐서 반대편에서 포인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그 덕분에 아이방에서는 이렇게 이 자리를 활용해서 따로 이런 수납장 같은 거를 놓고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포인트 공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먼저 설명을 드렸고, 포인트 공간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복도가 일자예요. 이 공간이 와서 봐주시면은 이 공간이 없이 원래 일자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아이방의 붙박이 공간 자리인데, 여기를 틈으로써 이 답답함도 좀 줄이고 들어오면서 포인트로 한번 시선을 좀 뺏는, 그래서 저희가 좀 우드 톤으로 포인트를 좀 줬고, 그다음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서랍 설계해드리고 거울도 달아드리고, 그래서 이런 공간은 뭐 나가시기 전에 아니면 들어오시면서 간단하게 뭐 짐을 올려놓는다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제 거실입니다. 전체 다 천정을 철거하고 다시 천정을 쳤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게 보여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장점이 커튼박스 디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명의 계획, 우물 천장의 사이즈 같은 것들을 자율적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튼박스가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넓다고 보여지실 수 있어요. 커튼을 이중으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커튼박스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서로 간섭이 되면서 이게 모양이 구겨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커튼박스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드렸고, 저 구석 쪽 보시면 공간에 끊김없이 한 면처럼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천장 위에서도 디테일을 좀 살려서 기역자로 예쁘게 잘 꺾어 드렸어요. 공용부 벽체가 전체 다 목공으로 알판 작업을 한 후에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천장에 몰딩도 없고 바닥에 걸레바지도 없고 보셨을 때 깔끔해 보이고요. 실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죠. 손때라든지 생활 기스 같은 거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게 쓰시고 물티슈 같은 거나 청소포 같은 걸로만 관리해 주시면 훨씬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닥이 마루예요? 바닥은 마루긴 마루인데 합판 베이스의 마루가 아닙니다. 바닥 에디톤 마루인데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시면 타일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베이스가 합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마루가 아니고 석재를 갈아서 만든 SPC 마루라고 해가지고 에디톤 제품이 그렇게 나와요. 특이사항은 아무래도 나무로 되어 있는 베이스가 아니고 석재를 갈아서 만든 SPC 베이스다 보니까 밴딩 같은 게 더 원활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강도는 강하지만 시공은 훨씬 민감하다는 거. 그래서 꼭 에디톤 마루 시공하실 때는 바닥 평활도라든지 평활도가 좋지 않다면 그에 따른 정확하게 밑작업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을 하시면 좋다는 거. 네,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 볼 건데, 주방으로 이동해서 또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구조와 많이 달라요. 기존 구조는 여기 통로가 있고 벽체가 쭉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냉장고 자리였고 에어컨 위치도 이쪽이 아니었어요. 좀 더 앞쪽에 있었는데 제가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에어컨 위치도 변경해드리고 벽체도 없애고 원래 있던 냉장고 자리를 일로 옮기면서 대면형으로 쭉 설계를 해드려가지고 훨씬 넓어 보이게, 훨씬 예쁘게, 쓰기 좋게, 튼튼하게 이렇게 해드렸고, 이쪽에 와보시면은 아일랜드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옆으로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깊은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리를 할 때 튀지 않는지, 혹은 아이가 있는 집들은 이게 좁은 경우에 조리하고 있는 물건들을 당기거나 떨어뜨려서 다치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깊은 것도 안전하다거나 뭐 쓰시기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싱크볼에서 물을 쓸 때도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하면 깊이는 최소한 90cm 이상으로 설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는 1101m 10cm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너무 넓어지면 이제 식탁 공간에 너무 침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이닝 공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타협을 본 거지만, 뒷면까지도 더 넓혀서 사용한다고 하면 앞뒤로도 다 서랍을 설계해서 훨씬 더 좋은 하드웨어로 유동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넓게 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 맞은편을 보시면 모두의 로망
홈바가 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뒤편에 대리석으로 벽체도 마감해드리고 가전에 가려져 있지만 융 콘센트를 또 이렇게 넣어드려가지고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저 공용 공간에서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포인트로도 쓰실 수도 있고 실용성 있게 쓰실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많이 설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써보세요. 그리고 메타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데 기존에 여기 이렇게 라인 디퓨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기존 천장에 그 이제 메타에서 있는 보조 배기 시스템인데 천장에 모터가 달려 있고 보조 환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터를 변경하고 천장에서 환기구 통로를 다시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보조 배기를 새로 만들어 놨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후드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보조 배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해드리곤 있는데 메타에서 이런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보조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조 주방. 자, 여기는 좀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대면형 주방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에서 조리하기 까다로운 것들을 이제 보조 주방에서 편하게 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더 실용적으로 해놨고 크게 뭐 특별하게 보이실 만한 건 없겠지만 생선을 조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용량의 국을 끓인다든지 장시간 조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좀 레이아웃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우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원래 안방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욕실, 그 앞에 화장대, 그리고 안방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선 안방 문은 없앴어요. 아예 그냥 게이트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새롭게 짜여진 공간들을 구분을 해서 다 문을 시공을 해 놨어요.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은 이 작은 공간들 가운데에서 있는 작은 거실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드레스룸하고 욕실로 들어가는 그 중간 통로였던 공간이에요. 이쪽에는 아이방, 한쪽에는 드레스룸, 한쪽에는 안방, 그리고 가장 큰 건 욕실 문 방향을 변경을 했어요. 욕실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드레스룸이라고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원래가 화장대였던 공간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욕실 문이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저희가 그걸 막고 욕실 문을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 동선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이 맞은편에 원래는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깊게 돼 있어서 양쪽에 시스템 선반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문이 달려있죠. 이 안방 공간하고 드레스룸 사이에 가벽을 터서 공간 분할을 좀 다시 했어요.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안방하고 아이방을 좀 더 가깝게 붙여둘 수 있도록 방을 좀 더 크게 해서 아이방으로 설계를 해드렸고 자, 안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원래 안방이었고 여기를 터서 이제 아이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구성을 했죠. 꼭 아이방이 아니어도 굳이 안방이 너무 커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공간을 다시 구성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진짜 안방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자, 여기가 안방 공간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줄어든 안방인데 아이방을 활용하려고 줄인 것 치고는 그렇게 좁지 않아요. 붙박이장도 적당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불장이나 계절 옷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게끔 수납도 챙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방에도 우물 천장을 만들었어요. 간접 조명을 최대한 사용을 해가지고 침실에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거나 침실에서 사용을 할 때 광원들이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커튼 박스에 뭐 간접 조명이라든지 우물 안에 있는 간접 조명이라든지 불을 다 켜고 있어도 최대한 편안한 느낌이 느끼면서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욕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실 들어와 보시면 설명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가장 눈에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세면대 옆에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설계가 되고 좀 더 고급스럽 그리고 변기랑도 공간 분리를 하면서 혹시나 뭔가 좀 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막아줘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벽을
나눠서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세면대를 보시면 저희가 언더카운터 형태의 세면대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호텔이나 이런 좀 고급스러운 공간에 언더카운터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셨을 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실제로 관리하시기도 훨씬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물때 같은 거 청소를 할 때, 스키즈로 밀 때, 이럴 때 턱 없이 한 번에 바로 물 내려가는 곳으로 쓸어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은 제가 한 번 정도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여기 물 내려가는 유가, 트렌치 유가예요. 살짝 뒤로 들어가 있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 이유가 여기 세면대 앞에 딱 섰을 때 발에 딱 걸리지 않게끔 위치를 잡아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뭐 슬리퍼를 매번 신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식처럼 사용하고 습식처럼 사용하고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게 발에 걸리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쓰시기 편하시게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와서 봐주시면 욕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90cm짜리 욕조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욕조의 사이즈는 75cm, 750짜리 욕조예요. 기존 욕실 형태의 레이아웃에서는 예전 욕실에 많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사하면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무조건 80cm 이상의 욕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90cm짜리 욕조를 넣고도 옆에도 정말 넉넉하게 샤워 공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마다 매번 욕조로 넘어갔다 왔다 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샤워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여기도 트렌치를 시공함으로써 물매 방향을 깔끔하게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또 여기는 턱을 만들어 드려서 혹시나 물이 좀 침범하는 걸 막아서 좀 더 건식 습식을 구분하시기 용이하시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하세요. 저희 메타폴리스 54평형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찾아와 주시면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현장도 새로 고침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새로운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와.